자, 기초완성반 24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에서 들어오는 십성으로 운을 해석하기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식신까지 진행을 했고요. 비견, 겁재, 식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상관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한 가지면은 모르겠는데 위아래에서 서로 다른 글자가 짝을 이루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해석이 복잡해지죠. 해석을 세 가지로 해야 됩니다. 해당 간지에 대한 직접적인 직역 해석과, 즉 인성 위에 재성이 있거나 재성 밑에는 재성, 위에는 식상, 뭐 밑에는 관성, 위에는 비겁,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간지 자체라고 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해당 천간에서는 무슨 작용을 일으키나 지지에서는 무슨 작용을 일으키나 둘이 합치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나,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간지 해석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운에서 이런 간지가 들어왔다, 이런 운이 내 사주에서 작용을 하겠구나 같은 거예요. 한번 요 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형태를 보겠습니다.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 즉 2022, 23, 24년에 위아래에서 서로 다른 십성들이 들어오는데 이민, 계묘, 갑진이라는 간지가 3년 동안 2022, 23, 24년 동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변화를 하는 운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늘 천간은 이렇고 지지는 이렇고, 자, 기억하세요? 화장실에서 밥 먹다. 어떤 행위를? 밥 먹는 행위를.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임목나라에서 임수 쓰다. 화장실에서 밥 먹다. 그러면 임목이라는 환경에서 임수라는 행동을 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이걸 직역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들을 보면, 야, 길에서 이러지 말고 M 어디 가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했다, 뭐 이런 행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애정행각을 길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 할 수도 있고, 모텔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임수라는, 천간의 임수라는 행동을 임목에서도 할 수 있고, 진토에서도 할 수 있고, 사화나 오화나라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신금이나 술토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임수는 어디서 쓰여지는 임수냐? 임목이라는 환경 속에서 쓰여지는 임수라는 뜻이죠. 그럼 이민을 한번 직역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기준점, 십성을 보니까 기준점은 경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경금 일간을 기준으로 이민이라는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천간에서 식신을 쓰고, 이 식신은 재성적 환경 위에서 발현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간섭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지의 환경 플러스 내가 가진 지지의 네 가지 종류의 환경 플러스 운에서 들어오는 환경이 더 씌어진다. 그래서 상호작용, 형충해합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내가 가진 기본 4개의 작용 외에 운에서 들어온 이런 기반에 이런 운이 들어온다 같은 거죠. 이거는 마치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군대 장교인데, 내가 부리고 있는 병사들은 늪지에서도 싸우는 병사들이고, 사막에서도 싸우고, 어디 도시에서도 싸우고, 시골에서도 싸울 수 있는 환경, 여러 환경에 적응된 내 병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병이 들어왔어. 근데 그 새로운 신병은 병과가 해병되고, 주로 싸우는 곳은 바닷가와 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던 군대가 들어온 거야. 근데 나는 지금까지 바닷가나 섬 지역에서 병사들을 부려본 적이 없어. 이번에 새롭게 바닷가에서 훈련하고 있는 병사들의 나라에 가게 된 거야. 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목나라에서, 임목나라에서 사용되는 임수가 나의 세계에, 나의 월드에 들어오게 되다. 자, 한번 직역을 해보죠. 편재적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뜻이죠. 자, 기억이 안 나면 계속 반복하세요. 화장실에서 밥 먹다,
웃기죠? 왜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지. 자, 편재 나라에서 식신 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편재적 환경에서 식신 쓰다. 자, 편재적 환경, 재물 시장이 열려 있는 어떤 시장에서 기술을 쓴다는 거는 보통 이런 경우가 재물이 보장된 기술 쓰다 같은 거예요. 과정과 결과가 한 덩어리로 패키지로 묶여 있으면 너 이거 하면 얼마 보장 같은 거죠.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얼마 보장해 주는 곳 같은 거죠. 그렇죠? 기술을 드러내서 활용하다. 재물적 환경에서 기술을 뽐내다. 보통은 경금일주들을 그럼 내년과 내후년에 천간에 드러난 재주 활용,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라. 그 능력을 활용하면은 시장이 들어올 것이다. 내가 뭔가 공예를 배웠는데 그동안 공예를 쓰고 있지 않다가 어디 내년에 그러면 내가 만든 공예 작품 한번 인터넷에 한번 팔아볼까? 그러면 아, 공예품 이렇게 팔면 되는구나 라고 재주 부리면서 시장이 들어오다. 재주 부리면서 시장이 들어오다. 만약에 이 사주가 임인이 아니고 이게 임오였으면 어떨까? 관이에서 재주 부리다죠. 관이에서. 재주 부리니 명예였다. 조직의 기술을 발현해보다. 재주 부리니 명예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재주 부리니 돈 들어오다. 재주를 재물시장 위에서 부리다. 마치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선보일 수도 있고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입장료 내고 들어온 사람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일 수 있죠. 재성이면은 돈 받고 재주 부리는 거. 관성이면은 관을 위한 재주를 활용하는 거. 뭐 공군 참모총장과 함께 각 부대의 최고 기술 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무개 전시회에 나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이거 생기면은 무슨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재주 부리면 내가 무슨 조직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경금일주나 신금일주는 천간, 나의 재주와 능력을 드러내서 활용하면 시장이 들어온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시장이 들어온다. 만약에 경술일주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재물시장이 나의 생각,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다. 내 일지 환경에, 편인적 환경에 변화가 들어오다. 그동안의 내 원리와 내 이론과 나의 노하우가 어떤 결실을 거두어서 들어오게 되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이민 다음에 계묘가 들어오면은 역시 상관적 재주를 재성 위에서 활용해보다. 그러면 이민과 계묘는 이러한 재주를 이런 재물활동을 걸고 한번 해보다. 또 약간 변형된 재주를 또 이런 시장에다 한번 걸어놓고 해보다 같은 거죠. 편재 시장이 정재 시장으로 변하고 있고 뭔가 새롭게 생긴 신생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시장으로 변했다. 용돈이나 한번 벌어볼까? 무슨 3일간 세일한다든지 여기에다 한번 나가서 내 물건 팔아볼까?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시장이죠. 내 시장이 아닌. 이게 잘 되니까 안 되겠다. 그 시장에 내 고정 코너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 안 되겠다. 고정 타임을 정해서 매주 언제 한번 해볼까? 라고 정제, 시장 안정화 전용 시장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 방송국에서 보면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방송국에선 파일럿 프로그램이 뭐냐면 한번 시범으로 1편이나 2편 정도까지 만들어서 방영을 해.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고정 편성하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해. 자, 반응을 보다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 오, 가능성 있네. 안정적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형태로 가죠. 그러면 경금이나 신금일주들은 내년에 여기 지금 신금일주들 많으시죠? 내년에 내가 가진 재주를 한번 펼쳐보아라. 재물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조금 변형하여 조금 다르게 응용하여 임수가 개수로 발전되고 무르익은 거죠. 안정된 재물시장이 들어올 수 있다. 묘목재물시장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나 한번 해보는 거야. 돈도 벌리네? 고맙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천간에 재성운이 오니까 나 이걸로 돈 벌 거야. 사업할래. 재성의 인프라 기반을 쌓고 재주를 부려서 시장의 기반을 쌓고 이럴 때 재물활동을 표방하라.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경술일주한테 갑진년은 무슨 뜻일까요?
돈 벌고 생각이 바뀌다. 다 되겠죠. 돈 버니 이게 뭐야?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달라요. 돈벌이 시작할 때와 돈 벌고 나서의 반응이 달라요.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분이 약간 뭐 유흥업소 같은 데를 가기 시작을 했어. 거기 유흥업소에서 은밀한 재주를 부렸어. 그랬더니 막 종종 용돈벌이를 해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변형해서 좀 더 야하게 해볼까? 내 정관도 깨볼까? 하면서 상관적 재주를 막 부렸어. 그래서 자기 고정 코너를 만들었어. 막 룸사롱에다가. 그랬더니 대놓고 나 그냥 이걸로 돈 벌 거야. 나 이걸로 돈 벌 거야? 너 그런 여자가 아니었잖니? 나 생각이 바뀌었어. 진토는 뭐가 잔뜩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진토는? 목이 잔뜩 들어있잖아. 수하고 목이 잔뜩 들어있잖아. 신자진과 임묘진이 잔뜩 들어있는 생각이잖아. 그러면 수는 식상이고 목은 돈이잖아. 재주 부려 돈 버는 것이 주도된 식상이잖아. 근데 나의 원래 생각은 이거였잖아. 술토. 그럼 이운에 돈 벌고 생각 바뀌는 일이 벌어지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할 수가 있어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는 생각이 바뀌더라. 뭐 고양이들을 고치거나 강아지를 치료해주는 일을 한번 취미로 몇 번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고양이 용품과 강아지 용품을 이렇게 치료 용품을 만들어서 팔았더니만 이게 안정돼. 그래서 대놓고 나 고양이 무슨 물건 만드는 사람. 그랬더니 부모가 와서 야, 넌 고양이 강아지 싫어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기르고 키우는 게 좋아요. 식상생재는 기르고 키우는 걸로 돈까지 벌고 뭔가를 소유하는 것도 되잖아요. 소유를 하게 되니까 지금 저희 집에 제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 20마리가 있어요. 기르고 키우고 생각이 바뀌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자, 운의 전이는 그 사람의 운의 변화는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백명백색깔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의 운만 보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획일화하지 마시고요. 이게 혹시 심심풀이로 그냥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유흥업소에 나갔다가 눌러 앉았다.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고,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해보다가 그 일로 눌러 앉았다도 되는 거고, 강아지 고양이 싫어하던 사람이 강아지 고양이 좀 돌보다가 생각이 바뀌면서 경제활동까지 하게 되다.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다. 이게 20대냐 30대냐 40대냐 학생이냐 지방이냐 시골이냐 엘리트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냐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 같은 거예요. 다음에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욕구 이론이 있어요. 보통 5단계 이론 해가지고 이거를 인간의 욕구, 상위 욕구가 있고 하위 욕구가 있는데 주로 크게 나눠보자면 이 하위 욕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배만 따뜻하고 어디 엉덩이 지질 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거 하위 욕구 충족이고요. 이 상위 욕구 충족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 이름 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막 추앙하고 싶고 박수치고 싶고 내 이름 좀 남기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많아요 이제. 대체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거는 고사하고 요거 채우기도 바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위 욕구만 채워지면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했어요. 사실 명리학에서 하위 욕구 채워주는 최고의 직방이 식신이에요. 식신이 뭐야? 먹을 복이잖아. 먹으면 복이 있대. 옛날에는 먹을 복만 있으면 복이 많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아니네. 사주에 식신이 유기하니 먹고 살 일이 없겠구나. 편인이 들어오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했는데 요즘엔 먹고 사는 걸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 그닥.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위 욕구적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위 욕구적인 문제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집값이 벼락처럼 올라서 나는 벼락거지가 됐어요. 이거 하위 욕구의 문제예요? 상위 욕구의 문제예요? 상위 욕구에 대한 문제잖아. 난 가만히 있었는데 벼락거지가 됐어요. 집산 친구는 부자가 됐어요. 난 이게 뭡니까? 이런 거 같은 거? 이름 날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사주에서 내가 지금 여기 하위, 여기 상위, 욕구를 채워가는 다양한 단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2단계에 있느냐, 2단계에 있느냐, 2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우운에서의 길흉이 다 다르게 해석돼요.
다르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풍요롭게 먹고 살기를 바라고 좀 더 풍요롭게 먹고 살게 되면은 좀 떵떵거리고 좋은 차에 저기 파티장에 가서 사람들이 어머 팔자가 폈구나 이런 소리 좀 들어보기 바라고 또 자식이 또 막 잘 돼가지고 와, 네 자식이 박사라며 뭐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고 와, 네 남편이 이번에 교장됐다며 뭐 이런 소리서부터 아, 야, 네 남편만 똑똑한 게 아니라 그게 다 네 덕이라며 뭐 이런 얘기 듣기를 원하는 거고 각자의 단계에서 위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다 불행한 거고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다 행복한 거고 이런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가 어떤 단계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운의 해석과 운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해석도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가령 경술일주가 현재 이민기묘 갑진을 맡았는데 현재 이 사람의 삶의 처지가 현재 요 단계에 있다. 그럼 요 단계에 있다.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툭하면 굶고 있다. 지금 월세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혼을 해서 자식 셋을 키우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고 애들이 툭하면 몸이 아픈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애를 돌봐야 돼서 직장도 못 나간다. 그런데 뭐 부모도 없다. 나 도와줄 사람도 없다. 뭐 극악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분한테 만약에 이 운은 어떤 운일까요? 당신이 잘하는 거를 끄집어내서 돈을 벌 수 있는 운입니다. 나가서 돈 버시오라는 운이고 나가서 돈 벌면 당신의 편인이 재화를 이루면서 어떤 경제적 풍요가 조금씩 오게 될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요 단계에 있는 극악한 문제의 사람이라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요 동네에 있는 사람이다. 요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천간에 관성 뭐 여기 뭐 정관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여기 정관 관인상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요 정도 레벨이다. 그럼 이제 귀부인이죠. 귀부인이죠. 아, 내가 어떻게 창피하게 나가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이런 거 있죠. 옛날에 한번 신문에 이런 뉴스가 났는데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너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비싼 과외 비용과 사교육비를 내기 위해서 엄마들이 노래방 가서 도우미를 하더라.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더라. 뭐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학원비를 벌고 있는 아무개 주부 뭐 이런 식으로 막 신문에 막 르포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럼 만약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정관 관인상생 받고 있었는데 이러는 만나면은 내 신세야. 길바닥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아, 돌겠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안 좋은 운인 거죠. 그렇죠? 이 동네에 있는 사람한테 겁나 좋은 운인 거죠. 이게 일단 식상생재 운은 요 하위 욕구 충족시키려는 분한테는 되게 좋은 운이고 이 상위 욕구 충족시키려는 분한테는 내가 어떻게 그런 천한 일을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다니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사람마다 좋고 나쁘고는 전부 다르다. 자기 처지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다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면 세상이 다 불행한 줄 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해석은 이 간지를 보세요. 화장실에서 밥 먹다. 임목나라에서 임수 활용하다. 묘목나라에서 개수를 활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운이다. 진토라는 곳에서 간목을 올린 간목이 활용되다. 재물활동을 하게 되는데 재물활동을 진토라는 새로운 생각, 문서, 인성에서 재성 쓰면요. 보통 이게 내가 필드에 나서서 돈 벌다가 보통 요 정도 되면은 내가 가게 차리고 문서 잡고 다른 사람 부리는 형태로 보통 많이 가요. 원래 진토는 신자진을 조종하려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지. 신자진의 조절자죠. 내가 가게 차리고 문서 잡고 문서 들어오다. 돈 문서 들어오다. 뭐 돈 인증 문서 들어오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자, 운은 위아래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천간은 활용, 관념.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현재 단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가령 전혀 식상을 안 쓰던 사람이 전혀 사주가 무식상이야. 식상 쓰지 않고 이 사람은 기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런 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술을 쓴다가 아니라 기술을 쓰고 싶어 한다예요. 기술을 쓰고 싶어 한다.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가끔 한 20년 차 전업주부로 계신 분이 있다고 쳐. 20년 차 전업주부라는 뜻은 이 10년 운이 2번이나 흘러갔는데도 경제활동, 재물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반드시 운은 정직하게 그 20년간의 시간 동안 분명 식상생지운이 왔었을 거야. 근데 그런 운이 와도 생각에 그쳤다.
그냥 머릿속에서 뭐 좀 부업을 좀 해볼까? 뭐로 돈 되는 거 없을까? 문서 잡아서 한번 돈을 좀 벌어볼까? 어디 땅 좀 보러 다녀볼까? 아무개가 일한다는데 좀 가서 나도 그거 한번 맡아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고, 다음, 충분히 행동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운이 올 때 행동을 합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은 행동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작가다 그러면 글 잘 쓰는 운이 왔을 때 베스트셀러 작품을 만드는 거고, 작가가 되고는 싶지만 작가가 아닌 사람한테 작가가 되시오라는 운이 들어오면 작가 되고 싶어, 작가 되고 싶어, 작가 어떻게 하면 작가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솟아오게 된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성으로 운을 보기. 식신은 지난주에 했고요. 이번엔 상관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식신이라고 상관은 거의 비슷하죠. 식신은 일간과 같은 기운을 뿜는 거고, 상관은 일간과는 음양이 다른 기운을 뿜어내는 건데, 보통 이렇게 음양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을 상호 보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명리 배울 때 음양이 다르면 상호 균형이 맞아서 좋은 거, 음양이 같으면 상호 균형이 안 맞아서 나쁜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 현실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게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 하는 거, 그게 편중된 거예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하러 나가는 거, 이거 편중된 거예요. 그러면 명리적으로 균형 잡힌 건 뭐냐면은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이 카페에서 책 읽기, 레저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이 가정일도 좀 해보기,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이에요. 상호 보완. 뚱뚱한 사람이 먹을 것 찾기, 이거 편중된 거죠. 뚱뚱한 사람이 굶기, 이건 균형을 맞춘 거죠.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학만 파기, 이거 편중된 거죠. 보통 편인들이죠, 이제. 과학을 좋아하지만 음악도 하는 사람, 이건 정인적이죠. 골고루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인생 짜릿하고 재밌게 살 이런 거 있죠.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야. 이게 편자 돌림들이에요. 나 이거 못하니까 이거 해볼 거야. 이러면 이게 정자의 개념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편자 돌림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이고, 정자 돌림은 나에게 필요한 걸 하는 사람들이다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정인들은 필요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편인들은 편중된 공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죠. 주로 편자 돌림들은 자기가 잘하는 공부에 더 잘하죠. 수학을 겁나게 잘하는데, 야, 너 수학 잘하는데 영어도 좀 해보지. 싫어요. 나 영어 싫어요. 나 싫어하는 건 안 할 거고요. 좋아하는 건 미친 듯이 할 거예요. 키 큰 여자가 더 키 큰 하이힐을 신었다. 이런 건 편이죠. 키 큰 여자가 평평한 신발을 신어서 조화를 맞췄다. 이거는 정자 돌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식신이라는 거는 일간과 음양이 같죠. 나다움을 표시한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 상대의 균형을 맞춘 게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행이 어떻게 변하든 나의 갈비탕은 30년 전통 그 맛 그대로 지킬 거야. 이런 거는 식신의 장인 정신이고, 상관적 정신은 요즘 사람들은 삼계탕을 이렇게 먹으니까 나는 요즘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준다. 이런 건 상관적이죠. 애플사의 정책과 삼성폰의 전략은 식신상관에 비유할 수 있죠. 애플은 주로 식신을 쓰는 회사일까, 상관을 쓰는 회사일까? 애플폰은 식신을 쓰는 회사예요. 고객의 니즈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 우리 스타일대로 만들 거야.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마. 그래서 명품성을 강조하죠. 삼성의 표현은 이거죠. 고객이 원하는 건 다 만들어 드립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접을 수 있는 폴더폰을 원하신다고요? 알았어. Z 폴드 해가지고 주머니에 써. 근데 꿋꿋하게 애플은 그딴 거 말고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지킨다. 계속 평평한 폰. 이런 식이죠. 삼성폰은 우리는 삼성페이도 쓸 수 있습니다. 통화 중 녹음도 됩니다. 애플폰은 우린 그딴 거 취급하지 않습니다. 싫으면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일종의 애플폰이죠. 이제 그래서 이 앱 호환율이 좀 상당히 떨어지죠. 앱 호환율이. 니들이 나한테 맞춰. 난 너한테 안 맞출 거니까. 라고. 근데 그게 또 매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애플폰을 쓰고, 식신의 매력, 상관의 매력, 각자 장단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상관을 쓴다라는 거는 일간의 부족한 점을 상관, 표현을 통해서 보완하는 거예요. 가령 키가 작은 사람이 키